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제가 국회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금을 많이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한국의 소득분포와 세금 이야기,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근로소득과 근로외소득이 있는 사람들 걸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 전수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분석해서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하는 거는 국가들하고 국제 비교할 때 쓰는 게 조세 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두 개 차이는 조세, 세금에다가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부담률, 명목 GDP 분의 조세,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건데요. 지금 2020년 현재 OECD 평균은 약 24%로 평균적으로 국부의 약 4분의 1 정도를 내고 한국은 5분의 1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민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회보장 기여금이란 걸 합한 게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OECD 평균으로 해서 국부의 GDP의 부가가치 3분의 1 정도를 내는데 한국은 그보다 작은 한 28% 정도 2020년 기준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럼 어떤 명목으로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은 개인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적게 내고 있죠, 굉장히. 그죠? 법인들이 내고 있는 것들은 많이 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부장 분담금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작게 내고 있는 편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국이 OECD 평균의 약 2배 이상 내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아직 적게 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절대 비중으로 아까 28%와 OECD 평균 34%를 비교한 거고, 그러면 상대 비중으로 비교했을 때 2020년에 한국과 OECD에서 세금을 어느 항목에 많이 내고 있냐? 이 한국 역시 부동산 자산세를 많이 내고 있죠, 그죠? 법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개인소득세를 작게 내고 있습니다. 역시 소비세 일종인 부가가치세도 작게 내고 있어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세금이 올라가면은 어디서 올라가겠습니까?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소득세도 더 내야 할 것 같고, 다만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세나 이런 걸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작게 낸다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내고 있죠, 그죠? 한국이 최고 서열이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내는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4년까지는 1억 5천 초과율에 대해서 38%의 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걸 계속 쪼갰죠. 그래서 3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40%로 상향시켰다가 2018년에는 또 5억 초과 부분을 또 쪼개가지고 42%로 냈고, 2021년에는 또 10억 초과한 부분을 45% 상향했습니다. 부자 과세라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는데, 그 반대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로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소득인데 안 내는 사람들이 그동안 줄긴 했지만은 약 37% 내고 있어가지고, 원래 세금의 원칙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입니다. 세금을 다 내되 세율은 작게 하는 게 과세의 원칙인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부자들은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한국은 소득 파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소득이라는 자료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소득은 자영업자와 임근로자 소득을 다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소득을 다 합한 건데요. 뭐 한국이 20억 초과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자영업자와 임근로자 소득 파악이 되는 한국의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세원 파악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소득으로 빵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총소득이 빵원 내는 사람도 34명인데 그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플러스가 있지만은 다른 사업 소득이나 결손금이 생겨서 세금을 마이너스로 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빵원이 되는 시기고요. 1,000만 원 이하가 약 21%고, 그리고 20억 초과하는 사람도 0.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내 보면은 3,538만 원 정도 벌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위값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 평균보다는 작은 2,450만 원 정도인데 평균값 이하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1억 초과하시는 분들이 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종류별로 보면은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자들이죠.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라도 사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속하기 때문에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한 거를 종합소득이라 하고, 그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것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있고요.